그들은 아내가 자고 있는 옆방에서 소리 없이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병원 복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련의 신분으로 하루 종일 환자들을 돌보던 남편 민석은 또 다른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내 혜진이 있었죠. 혜진은 간호사로서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남편이 의사가 되기까지의 긴 여정을 함께 걸으며 잠 못 이루는 새벽마다 따뜻한 죽을 끓여주었어요. 당신은 반드시 성공하실 거예요. 혜진의 다짐 어린 목소리는 민석에게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되는 길은 험난했어요. 병원 개원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죠. 혜진의 친정 부모님이 평생 모은 재산을 선뜻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딸과 사위를 믿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드디어 병원 문이 열렸어요. 민석은 의사로서 이름을 걸고 진료를 시작했고 혜진은 임신 전까지 병원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지켜냈습니다. 그들의 삶은 누가 보아도 행복해 보였어요. 서로를 향한 애정과 신뢰 그리고 꿈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부부의 모습이었죠. 누구도 그 완벽해 보이는 행복에 균열이 생길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일 때였어요. 혜진이 임신으로 인해 더 이상 병원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그들의 평온한 일상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혜진의 사촌 여동생 수연이 취업이 안 되어 방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직 28 예쁘고 활발한 성격의 수연은 대학을 졸업했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민 중이었습니다. 혜진은 남편의 병원에 사람 손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제안했어요. 수연아, 잠시만 우리 병원에서 도와주면 어떨까? 방을 구할 때까지는 우리 집에서 지내도 괜찮고 말이야. 수연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저 열심히 할게요. 언니한테 피해주지 않을게요. 그녀의 등장은 처음엔 혜진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임신으로 몸이 무거워진 혜진을 대신해 집안일을 도와주고 병원에서도 간단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수연은 집과 병원을 오가며 점점 그 가정의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혜진이 입덧으로 힘들어할 때면 자연스럽게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했고 민석이 늦은 진료로 지쳐있을 때면 은근한 미소로 다가가 말했어요. 형부, 제가 대신해드릴게요. 너무 피곤하시죠? 민석의 시선이 수연에게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임신으로 인해 예전만큼 활기차지 못했고 수연의 젊음과 생기가 병원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어요. 환자들도 수연의 친절한 응대를 좋아했죠. 하지만 세상 모든 불행은 이렇게 작은 틈에서 시작되는 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우연이었어요. 늦은 밤 병원에서 정리 작업을 하다가 둘만 남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민석이 높은 곳에 있는 서류를 꺼내려다 비틀거리자 수연이 재빠르게 다가와 그를 붙잡았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몸이 가까워졌고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형부, 괜찮으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려 있었어요. 민석은 수연의 손이 자신의 팔에 닿아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작은 접촉이 예상보다 강한 전율을 가져왔어요. 고마워, 수연아. 민석도 자신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서로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짧은 순간 속에서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둘 다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석은 수연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어요. 혜진의 임신으로 인해 멀어진 부부의 거리감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수연은 그 틈을 파고들 듯 다정한 말과 시선을 아끼지 않았어요. 형부는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돌보시다니. 수연의 칭찬 섞인 말들이 민석에게는 달콤한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집에서 입덧으로 힘들어하는 혜진을 보며 미안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수연의 생기 넘치는 모습에 자꾸만 시선이 가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 낮잠에 빠져 있을 때면 민석과 수연은 거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병원 일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들로 깊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밤 민석이 응급 환자 때문에 병원에 늦게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수연도 함께 남아서 정리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병원은 고요했고
복도에는 그들 둘만 있었습니다. 형부, 많이 힘드시죠? 수연이 민석의 어깨에 살짝 손을 올렸어요. 그 순간 민석은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수연아, 민석의 목소리는 거칠어져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당직실의 불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가운데 그들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민석의 손이 수연의 볼을 살짝 어루만졌고 수연은 눈을 감으며 그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안 돼. 민석이 이성을 되찾으려 했지만 수연의 부드러운 손길이 그의 가슴팍에 닿았을 때 모든 생각이 흩어져 버렸어요. 수연도 자신이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민석에 대한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당직실에서 일어난 일은 둘만의 비밀이 되었어요. 하지만 한번 시작된 감정의 불꽃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두 사람은 은밀한 만남을 가졌어요. 혜진이 깊은 잠에 빠진 새벽, 수연은 조용히 민석의 방 앞을 지났고 두 사람은 무언의 신호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빈 진료실에서 복도 끝 창고에서 그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어요. 닿아서는 안 될 감정이 불륜이라는 이름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수연의 목덜미에 입술을 가져다 댔고 수연은 그의 품에 안겨 조용히 흐느꼈어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수연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석은 더욱 강하게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형부 더 강하게 해주세요. 형부 그녀는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집에서는 혜진이 점점 몸이 무거워지며 힘들어했습니다. 민석은 아내를 돌봐야 한다는 죄책감과 수연에 대한 욕망 사이에서 괴로워했어요. 수연 역시 언니를 배신하고 있다는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지만 민석에 대한 감정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혜진이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왔을 때 민석과 수연이 진료실에서 가까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 혜진의 마음에 묘한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뭔가 이상해. 하지만 곧 자신의 생각을 지웠어요. 설마 그럴 리 없지. 하지만 여자의 직감은 예리했습니다. 혜진은 남편의 달라진 태도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예전보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고 함께 있을 때도 어딘가 마음이 딴 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의 행동에서도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민석이 들어오면 유난히 밝은 미소를 짓고 혜진과 대화할 때는 어딘가 어색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화장도 예전보다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더 신경 쓰는 모습이었어요. 혜진은 속으로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설마 정말 그럴 리 없겠지. 내 남편이고 내 동생인데.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뿌려지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는 법이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혜진은 갑작스러운 배아픔 때문에 병원에 급히 가야 했어요.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한 혜진은 불이 켜진 진료실을 발견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혜진이 본 것은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민석과 수연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수연의 블라우스 단추가 풀어져 있었고 민석의 셔츠도 흐트러진 상태였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뭘?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소리에 깜짝 놀란 민석과 수연이 황급히 몸을 떼어냈습니다. 혜진아, 민석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언니, 수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옷을 정리했습니다. 혜진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우리 아이까지 품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혜진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로 가득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침실에서 홀로 울었고 민석은 거실 소파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수연은 자신의 방에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친정 부모에게 모든 상황을 알렸어요. 부모님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병원 지을 돈까지 대줬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고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어요.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의 시선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민석은 진료를 하면서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느꼈습니다. 그가 쌓아온 명성과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수연은 결국 짐을 싸고 집을 떠났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어떻게 된 건지. 수연의 사과는 이미 늦었어요. 혜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민석은 뒤늦은 후회에 시달렸어요. 순간의 욕망이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습니다. 부인에 대한 사랑을 잃은 적이 없었는데 왜 그런 실수를 저질렀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혜진, 나는 정말. 민석의 사과 시도를 혜진은 차단했습니다. 이제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와 저는 새로운 길을 찾아보겠어. 혜진은 뱃속의 아이를 어루만지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남편을 믿고 따랐던 지난 날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간호사로서의 경력을 살려 다른 병원의 취업을 알아봤어요. 임신한 상태였지만 혜진의 성실함과 실력을 아는 병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딸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어요. 민석은 혼자 남은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환자 수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서울로 올라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죄책감과 후회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감정이 사실은 일시적인 욕망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어요. 몇 달이 흘러 혜진은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새 생명을 품에 안았을 때 혜진은 새로운 희망을 느꼈어요. 내가 이 아이의 엄마예요. 이 아이와 함께 꼭 행복하게 살겠어요. 민석은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혜진이 면회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멀리서라도 자신의 아이를 보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병원 경영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평판이 떨어지면서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친정 부모님은 병원 투자금 회수를 요구했고 민석은 경제적으로도 궁지에 몰렸습니다. 수연은 서울에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었어요. 가끔 혜진 언니와 형부 그리고 조카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욕망 때문에 가족이 흩어진 것에 대한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혔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새로운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혜진도 점점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동료들은 혜진의 성실함과 실력을 인정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녀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새로운 사랑의 기회도 있었지만 혜진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민석의 병원은 결국 문을 닫게 되었어요. 다른 종합병원에서 고용직 의사로 일하게 된 그는 예전의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동료들 앞에서도 주눅이 들었고 환자들을 대할 때도 예전만큼 당당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민석은 혜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혜진은 그 편지를 읽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수연은 몇 차례 혜진에게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더 흘렀습니다. 혜진은 이제 간호팀장이 되어 후배들을 이끌고 있었어요.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얼굴에는 다시 평온함이 자리 잡았어요. 민석은 여전히 고용직 의사로 일하고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환자들에게 더욱 세심하게 신경 쓰게 되었고 의사로서의 기본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어요. 가끔 혜진과 아이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그것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대가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수연은 서울에서 작은 미용실을 차렸어요. 손님들과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날을 후회했지만 이제는 그 후회를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계기로 삼으려 노력했어요. 혜진은 아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견뎌낸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배신과 상처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선 자신의 강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어요. 바람이 불어와 혜진의 머리카락을 살랑 흔들었고 아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용서도
완전한 망각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의 강인함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혜진은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내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균열이 생긴 곳에 새로운 빛이 스며든다. 무너진 곳에서 더 단단한 기초를 쌓을 수 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때로는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혜진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